안녕하세요. 독서비 수업입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로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뉴스나 기사를 즐겨 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혹시 어떤 뉴스나 기사를 봤나요?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네, 그 내용은 모두 다 사실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여졌나요? 네,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읽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한 입장에서 보도되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죠. 뉴스나 기사라는 매체의 성격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수용하기 마련입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사망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보였어요. 네, 그 연예인은 살아있는 상태였고, 네, 그 살아있는 상황을 뭐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가짜 뉴스를 생산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정보가 퍼져나갔고 피해는 그 개인, 그 연예인에게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 마녀 사냥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가짜 뉴스는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관동 대지진 사건도 가짜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또 그 가짜 뉴스를 우리는 타인에게 옮김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자극적인 기사에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에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고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 있고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교과서는 224쪽입니다. 네, 읽기 전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읽기 전에 볼게요. 이 글은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고요. 가짜 뉴스의 발생 원인을 매체의 특성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어지는 이런 정보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방법인 또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대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의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을 대표할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하고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가짜 뉴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라고 하면서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이 더 넘쳐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허위 정보, 그 오랜 역사.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허위 정보에 대한 역사, 과거에서부터 이런 허위 정보가 어떻게 수용이 되고 그리고 재생산이 되고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네, 지금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상에 뜬 소문까지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 영역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자, 밑줄.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정의 내렸습니다. 네, 가짜 뉴스에 그럼 여기에 목적이 있네요. 자, 어떤 목적이에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무척이나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 가짜뉴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제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백제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네, 향가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동요의 내용을 여기 선생님이 왼쪽에 이렇게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지지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 안고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현대어로 풀 수가 있어요.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이런 노래였어요. 이건 동요였어요. 그래서 맞동 서방이 서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노래를 지었고 이러한 노래를 동네의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서 결국엔 이 거짓 소문이 이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선화공주님과 그 다음에 맞동서방 서동이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요. 또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유포된 일 또한 가짜 뉴스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짜 뉴스의 예를 서동요와 그리고 1923년 일제강점기 때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가짜뉴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을 살펴보면 이전 사례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국제적인 정보통신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지만 지금은 정보통신 기업이 그 중간에 매개해 있다라는 말이죠.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고요. 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서 자, 과거에는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졌지만 지금은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요. 현재에는. 자, 당연히 정식 기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게 마련이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되고 쉽게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죠.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누리 소통만 SNS 등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매체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가짜 뉴스도 쉽게 유통되고 그리고 더 쉽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정보통신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교황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령 누리 소통망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소식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황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인물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례 역시도 가짜 뉴스였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목적에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고 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논란이 뜨겁지만 그 정체는 모호하다. 어떤 뉴스가 가짜였는지, 그것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중 가짜 뉴스가 공유된 수는 870만 건이었다. 이는 주요 언론사 뉴스의 공유 수를 앞선 수치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라는 말이다. 네, 주요 언론사 뉴스의 공유 수를 앞선 수치가 지금 가짜 뉴스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보다는 거짓의 정보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미국 대선을 흔든 가짜뉴스 사태의 지리적 진원지는 황당하게도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벨레스라는 소도시였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에요. 자, 미국 대선을 흔든 가짜 뉴스가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여기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선과는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심지어 범인은 대부분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극우 성향의 엉터리 뉴스 사이트나 누리 소통망의 글을 긁어 모아 적절히 짜깁게 하고 윤색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한 소도시에 청소년들이 이런 미국 대선과 크게 연관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가 농락을 당한 셈이다. 영국의 한 일간지가 조사한 바로는 벨레스에서 100개 이상의 가짜뉴스 사이트가 개설,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벨레스의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의 뉴스를 생산한 이유는 단순하다. 자, 극우 성향의 벨레스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의 뉴스를 생산한 이유는 단순해요. 자, 그들이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교황이 누구를 지지하기로 했다거나 어떤 후보가 테러 단체에 무기를 몰래 판매했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지금 돈이 되었기 때문이죠. 시장 논리에 따라 뉴스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교황이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청소년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확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엔 피해는 고스란히 교황이라든지 그 가짜 뉴스에 이용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청소년들은 뭐가 없다? 네, 윤리적인 의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리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넘깁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가짜 뉴스가 돈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광고주들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지는 않는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뉴스가 범람하는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네,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아내고 네, 뉴스를 구성하고 그런 영상들 혹은 그런 기사들이 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짜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설령 그 내용이 비윤리적이어도 또 진실이 아니어도 개의치 않는다.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쵸?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체로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일 뿐인데 이 가짜 뉴스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크죠. 이런 혐오하거나 선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네, 결국에는 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폐단을 낳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처리 규칙의 함정, 필터 버블. 지금 여기서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필터는 뭔가 거른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필터 버블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접속해서 정보를 찾거나 할 때 관심이 가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추천 동영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것을 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네, 바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된 게 필터 버블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부정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달된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 역시 강화된다라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누리 소통망, SNS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능을 좋아해요. 그러면 예능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예능을 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예능과 관련된 영상만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영상만을 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리 프레이저는 2011년 한 강연에서 자신의 누리소통망 계정에 보수 성향의 글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 측이 자신의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정보처리 규칙으로 보수 성향의 정보들을 걸러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치의 관점이 크게 뭐 진보랑 보수 이렇게 관점이 있죠. 성향이 있죠. 그런데 진보 성향의 정보만 이렇게 보던 사람에게는 보수 성향의 그런 자료들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컴퓨터가 필터를 하기 때문이죠. 자, 개인 맞춤형의 정보 처리 규칙은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 필터 버블 현상을 극대화시킵니다. 진위 여부보다 자신의 호불호가 여기 윗줄 진위 여부보다 자신의 호불호가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으로 더욱 강력히 작용하다 보니 잘못된 사실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짜뉴스의 소비는 일종의 심리적 보상 행위이기도 하다. 여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와 유사한 의견들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에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쪽으로 쏠린 정치 사회 소식이 전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결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인해서 확증 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에도 편향적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공정한 눈으로 이 사실들을 바라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에서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요, 결국에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폐해,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인식을 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또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걸러내기.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누리 소통망을 제공하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네, 그 기업에서 이 가짜뉴스를 좀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 기업들은 가짜 뉴스에 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언론 연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기업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용자가 가짜 뉴스를 신고하면 유명 언론사나 비영리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내용에 대한 사실을 검증을 하고, 가짜 뉴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이 뉴스를 공유할 때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도 제외되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 걸러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네,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있냐면요. 첫 번째, 이용자가 가짜 뉴스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용자가 이 뉴스를 사용을 할 때 경고 메시지가 쓰는 거죠. 이런 지금 방식을 거치고 있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보고도 가짜뉴스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가짜뉴스가 확대되고 재생산되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실효성이 그럼 과연 있을까요? 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용자의 사후 신고에 기댄 사실 검증으로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고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익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갖가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책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차단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네, 정부 당국에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혼란 뉴스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보, 통신 기업들의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업적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런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긴 이렇게 정리할게요. 뉴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수용 필요. 네. 이런 가짜뉴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뉴스란 무엇이고 가짜뉴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의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기업의 측면 아니면 정부의 측면 그리고 개인의 측면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뉴스 같은 것들을 접할 때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혹은 거짓인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런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